거절 못하면 평생 가난해진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늘 바쁘게 뛰는데 정작 내 삶은 늘 비어 있을까?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들을 수도 없이 보았지요. 부탁을 받으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고 예스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 남에게는 친절했을지 몰라도 결국 자기 인생의 바닥을 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마음이 곧 미덕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선한 마음만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문제를 해결한 사람, 가치를 창출한 사람에게만 보답하지요. 내가 젊었을 때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자기 가게도 지키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씨앗까지 다 퍼주어 내일 농사마저 지을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이름으로 자기 삶을 소진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라도 내 배를 먼저 지켜야 한다. 배가 가라앉으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 여러분, 착한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절할 줄 아는 단호함이 없다면 그 착함은 독이 됩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난과 풍요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지를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해냈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의 거절을 못해 결국 내가 감당하지 못한 짐을 떠안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상대 역시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장터의 저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곡식을 담는 쪽만 내려앉아 있고 균형추는 제 역할을 못한다면 겉으로는 곡식이 가득해 보이지만 결국 저울은 무너집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잠시 풍요로워 보일 뿐 결국 균형이 깨져 모두가 손해를 보는 법이지요. 진짜 도움은 곡식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울추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다 퍼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방향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만 따집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치를 창출할 때만 존경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씨앗을 뿌려 곡식을 키우는 농부인가? 아니면 씨앗까지 다 퍼주어 내일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농부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씨앗을 지켜야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어야 풍요가 있습니다. 집안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누구든 와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양동이로 하루 수십 통씩 퍼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물줄기는 가늘어지고 바닥에서는 갈라진 흙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의 도움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도움은 내 안을 먼저 고갈시키지요. 나는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가 내게 계속 일을 부탁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하다 보니 어느새 그의 목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지요. 처음엔 칭찬을 받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잘 도와주지만 정작 자기 일은 못 챙긴다. 결국 존중이 아니라 무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은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도움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경계 있는 도움만이 진정한 존중을 키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원을 소모하며 착한 사람으로만 보이려 하는가? 그 대답에 솔직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시계추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계추가 좌우로 일정하게 움직일 때만 시계는 정확히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시계추가 한쪽으로만 멈춰버리면 톱니바퀴는 굳어지고 결국 시계 전체가 멈추고 말지요. 도움도 이와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관계 전체가 멈추어 버립니다. 거절을 못해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내가 평생 배운 인생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착한 마음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만 보상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착하게 보이기 위해 예스만 반복하는 삶은 결국 존중을 잃게 됩니다. 존중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내 자원을 소진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너질까요? 바로 스스로를 지탱할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잡아라.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오래된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기와지붕이 멀쩡해 보이지만 배들보 하나가 삐걱이며 흔들린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경고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불안과 조급함, 질투와 허세가 마음속 대들보를 갉아먹으면 겉으론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결국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고 별것 아닌 말에도 불안이 몰려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히 정리되어 있을 때는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지요. 내가 살아온 삶은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기록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아주 작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공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도구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먼지가 사라지고 연장이 가지런히 놓이면 내 마음도 정돈되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습관이 내 삶을 붙잡는 기둥이었지요.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책상이 어지러우면 마음까지 혼란스러워지고 의자를 곧게 세우면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경험을 그 단순한 질서 속에 마음의 중심이 깃듭니다. 결국 중심은 생명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배들보가 튼튼하면 집은 무너지지 않듯이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큰 파도는 언제든 옵니다. 그러나 중심을 세운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흔들릴수록 필요한 것은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습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내